이재명의 엉망진창 첫 순방, 여기다 민망한 김혜경 아첨까지 막 김혜경을 뭐 띄우는 그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그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이죠. 트럼프가 갑자기 귀국을 하는 바람에 그 이재명이 정상회담을 그 트럼프하고 하려고 했다가 그냥 그 무산이 돼버렸죠. 무산이 되니까 이재명 쪽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한두 나라가 그렇게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트럼프가 무슨 뭐 중동 문제로 갑자기 귀국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건 어쩔 수 없다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해명이 이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속보를 보고 알았다. 신문 보고 알았다. 갑자기 회담이 무산이 됐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급하게 귀국하면서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이재명 쪽에 말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는 나중에 위성락이 나서서 그 시점에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지 알아보다가 결국은 좀 양해해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첫 순방에서 좀 미숙한 점이 보통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허둥지둥되고 하지는 않는데 거기다 또 언론 보도까지 일방적으로 미화를 하는 그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데 첫 순방이고 2주 만에 첫 순방이고 하니까 뭐 일종의 뭐 허니문 기간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자,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 때 2022년 9월이죠. 첫 미국 방문 때부터 그때 좌파 매체 특히 MBC와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일종의 협작을 해서 협업을 해서 완전히 악마화를 시켜버렸죠. 첫 미국 방문 때부터. 그때 바이든 날리면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막 씌워가지고 그때 한미 동맹을 회복을 하고 또 유엔 총회 연설도 하고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그거 전부 다 깔아뭉개버리고 그냥 악마화 시키는데 민주당 그리고 좌파 매체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허점이 발견되는데도 우파 매체 중에서도 그걸 따끔하게 꼬집는 매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칭송을 하는 그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파악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만찬하고 나서 미국으로 가버렸죠. 가면서 지금 중동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 이란이 보복 타격을 하고 자,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바로 NSC 회의를 연다고 하죠.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마치 어떤 정전을 위해서 휴전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위해서 본인이 급하게 백악관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다.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다고 하면서 아주 더 큰 대형 이슈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이슈가 뭘까 하니까는 휴전하고 정반대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벙커 버스트라는 초강력 폭탄 있죠. 이란 핵시설에 초강력 무기 벙커 버스터를 투하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한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벙커 버스터는 이제 핵이 지하에 이란의 핵 중요 시설이 지하에 다 들어가 있죠. 그걸 파괴할 수 있는. 원래 이거는 북한 핵을 타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건데 이번에 이걸 이란에 투하를 할 수 있다. 야, 그것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가 급하게 미국으로 갔다. 야, 갔는데 결국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다. 무산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고 칠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백악관의 대변인이
갑자기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귀국길에 올랐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이게 속보로 떴습니다. 속보를 떠니까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속보를 보고 알았다. 그럼 트럼프에게서 아무런 그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중요한 한 나라의 국가 원수와 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그걸 취소하고 막 가는데 최소한 양해를 구했어야죠.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죠. 그런데 처음에 이 대통령실 브리핑은 우리도 백악관발 속보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 정상,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한국 대통령과 예정이 되는 상황에서 사전 양해도 없이 가버리고 우리 참모들은 대통령실 참모들은 그걸 뉴스를 통해서 알았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가뜩이나 지금 그 트럼프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 그래서 정상 간 통화도 거의 사흘을 꼬박 넘겨서 통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불신한다는 그 메시지들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일종의 뭐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만 사흘을 넘겨서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는 원래 SNS 아주 절개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아예 알리지도 않은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트럼프로부터 완전히 기피를 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는 그 양해도 없이 간 것 아닌가. 그 논란의 시발점은 대통령실 참모의 브리핑에서 나온 거죠. 대통령실이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아, 우리 그 기사 보고 안 거야. 그런데 이게 아니 그러면 완전히 패싱당한 거 아니냐. 어떻게 아무런 양해도 없고 통보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말이냐. 회담 날짜 정해놓고. 자, 그러니 위성락 안보실장이 다시 해명을 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했겠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 미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즈음에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 정확히 언제라고도 이야기 안 하죠. 그런 상황이 생긴 즈음에 이거는 아마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위성락이 그 미국 통입니다. 한미 동맹파죠. 위성락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우리가 미처 양해를 못 구했는데 양해 좀 해줘. 이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 전에 이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대통령 때 바이든 날리면 그때도 짧은 순간에 굉장히 그때도 바이든이 굉장히 급하게 움직여서 짧은 순간에 스탠딩으로 만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 나온 대화를 가지고 대통령 악마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이 프레임을 막 걸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그것도 만나지도 못한 것도 그렇지만은 거기서 아예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외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런저런 보도들을 보면은 캐나다가 지금 주최국이죠. 근데 캐나다 총리가 이 참석을 한 G7 국가들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참관국으로 간 업적으로 간 이 그 정상과도 전부 다 개별 회담을 다 했는데 한국만 하지 않았다. 한국만 빼돌려 버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나라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캐나다 정상하고는 했다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청와대 출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자주 동양에서 취재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자간 회담, 그러니까 에이펙, 아셈,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G7도 마찬가지고 나토 이런 데 가면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한꺼번에 참석을 하면은 뭐 아시안 플러스 3 이런 데도 가면은 이 적석에서 회담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 이제 참모들이 막 접촉을 해가지고 야, 그럼 우리 몇 시에 어디 이제 정상들끼리 만나자 해서 가면은 정신 없습니다. 한 2시간 사이에 계속 한두 시간 텀을 두고 계속 정상들을 만나죠.
그게 정상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국가 원수들끼리 서로 좀 그 안면이 있고 하면은 국가 원수들끼리 이제 바로 접촉을 해서 바로바로 열리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번 가면은 하루에 뭐 7개, 8개도 막 개별 정상회담을 하죠. 그런데 이재명 지금 딱 들려오는 거는 계속 2개만 들려옵니다. 2개만. 호주하고 정상회담하고 남아공하고 정상회담했다. 이 2개만 딱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 기사들은 강행군을 벌였다. 이런 지금 기사를 지금 막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해외 순방을 가면은 저희 경험에 의하면은 주로 이제 풀 기자가 풀로 갑니다. 풀로 여러 그 나라가 기자들이 다 오고 하니까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한 100명 이상 갔을 텐데 그 기자들이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몇 명씩 뽑아가지고 풀 기자로 가서 취재를 하고 그 기사 내용을 풀을 하죠. 그러면은 팩트는 그걸로 하지만은 그 풀에 된 워딩 같은 것은 언론사마다 해석을 해서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게 보이지가 않고 뭐 미러리라고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이재명을 밀착 취재하던 그 민주당 거의 반장급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막 들어갔죠. 그러니까 무슨 뭐 미러를 하는 건지 비판적인 기사가 안 나오고 전부 다 칭송하는 이 두 나라 그 개별 정상회담을 한 거 가지고 강행군을 했다. 그리고 무슨 뭐 이재명이 호주 총리에게 미남이시다고 했다. 미남이시다고 하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와의 그 기사 보고 속보 백악관 속보 보고 회담 취소된 걸 아는 이런 게 얼마나 외교상으로 허점을 내보인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풀 기사를 가고 대통령 배우자는 또 대통령 배우자를 따로 풀 취재단이 또 구성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통령 배우자의 어디 뭐 가령 방문하는 거나 그런 걸 가지고 또 워딩이나 옷차림 이런 것을 이제 풀을 하면은 그건 이제 가서 기자들이 그 팩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사를 써서 자기 저 회사로 송고를 하죠. 그런데 김혜경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은 천편일률적입니다. 뭐 제목이 다 비슷합니다. 한복 입은 김혜경 여사 대통령실 사진 촬영 요청 많이 받았다. 이게 지금 기사라고 어떤 신문사는 이것을 속보해서 띄우는 걸 봤습니다.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진 같이 찍자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 이게 지금 속보 기사입니까? 자, 제가 동아일보 기사 하나 읽어드리죠. 다른 데도 다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6일 한복을 차려입고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엘부타주 수상이 주최한 리셉션에 이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했다. G7 정상회의 초청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사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리셉션에서 정상들과 자연스러운 인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김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 한복을 입고 행사장을 찾았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날 행사의 드레스 코드는 전통 의상 또는 정장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복을 입고 전통 의상을 입었기 때문인지 김 여사가 사진 촬영 요청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행사에 이 동아일보가 따로 취재한 것 같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대다수는 정장 촬영을 했고 전통 의상을 입은 이는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 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네요. 한 사람만 전통 의상 입고 간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거를 무슨 사진 촬영 요청을 많이 받았다. 이런 식의 보도들. 그리고 지금 출국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좌파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부부가 출국을 할 때 비행기 트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손을 흔들고
배우자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사진하고 지금 이재명하고 이 김혜경이 둘이서 이제 인사를 하는 이 사진을 막 비교를 해서 또 퍼뜨리면서 뭐 좀 의미를 막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처음에 이재명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이죠. 심지어 한미 동맹을 강화를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사유에 집어넣었던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감축을 하겠다고 하고 관세 전쟁을 지금 7월 달 제가 7월 위기설을 했는데 7월 제가 썸네일에 7월 위기설을 하면서 이재명 7월 위기설, 김민석 낙마 이어서 이하영 북한 뇌물 폭로 이 가능성을 두고 이제 국내 정치 문제로 제가 7월 위기설이라고 하는데 7월 되면은 그때 트럼프가 유예했던 고율 관세 그게 유예 기간이 끝나고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을 트럼프와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그것을 못한 이유를 가서 그 취재기자들이 설명을 하고 또 황당하게 그냥 완전히 알리지도 않고 그냥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리고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죠. 깔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 무슨 뭐 호주 총리의 미남이시다고 말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보도 무슨 그 배우자가 사진 촬영하던 사람이 많았다 이런 보도들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첫 순방도 엉망진창이지만은 기사 내용들도 정말 민망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거의 그 수십 차례 대통령 일행과 동행을 해서 해외 출장 취재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그때와도 또 다른 지금의 분위기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